국가별 회계 원칙 간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기업의 활동 무대가 넓어진 요즘에 국가 간의 회계 정보를 비교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이 주축이 되어 만든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세계 공통의 척도인 국제회계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의 동참을 요구했죠.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해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에 한해서 2011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만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을 거의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만들어 국제회계기준을 번역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단일의 회계표준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그리고 KIFRS를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 법인은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하고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한국채택 국제기준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국제회계기준이 무엇인지를 또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제기준은 영어로 이제 IFRS라고 하죠.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라고 해서 우리가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드는데요. 자, 만들기 위해서는 또 회계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나 재무제표를 만들면 있어서 어떤 국제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IASB 국제회계기준이사회에서 공표하는 회계 기준을 바로 IFRS다. 다시 말하면 국제적으로 통일된 어떤 재무제표 및 회계 처리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ASB가 무엇인지도 잠깐 살펴보는데요. 자, IASB 전신이 바로 IASC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ommittee라고 해서요. 자, 1973년도에 런던에서 만들어진 그 위원회인데요. 이때 만들어진 회계 기준서를 IAS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라고 해서 이런 기준서를 만들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런던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로 IAS는 주로 이제 유럽의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 자, 국제증권감독위원회 IOSCO에서요. 자, 이 IASC에서 규정한 회계 기준을 전 세계적인 단일 기준으로 채택할 것을 의결하게 됩니다. 또 당시에는 또 EU가 통합되는 그런 그 이슈도 같이 있다 보니까 자, 이러한 선언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 되었고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IASC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IASC를 승계한 기구가 바로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라고 해서 2001년도부터 결국 국제회계 기준의 어떤 재정기구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또 이때부터 만들어진 국제회계 기준서의 명칭을 기존의 IAS에서 IFRS란 이름으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현재 얘기하는 IFRS는 바로 IASB에서 만들어진 기준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IASB의 그 IFRS를 보고 싶으려면 여러분들 이 사이트 www.ifrs.org를 클릭해서 가보시면요. 그 해당되는 이제 영어로 된 원문들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참고로 보실 때는 잠깐 참고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러한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 한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입을 했는지 도입 과정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07년도에 그 국제회계 기준 도입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자, 국제회계 기준 도입을 이제 결정하게 되고요. 2009년도부터는 자, 순차적으로 국내 상장 기업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규모가 큰 기업부터 적용을 했겠죠. 자,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는요, 전면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국제회계 기준은 전면 도입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제회계 기준을 또 한국 그 회계기준원, 영어로는 KAI라고 하는데요. 한국회계기준원에 있는 한국 그 국회계기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줄여서 영어로는 KASB라고 하는데요. 자, 이곳에서 국제회계 기준을 근거로, 국제회계 기준을 영어로 된 거죠. 그걸 근거로 다시 우리 한국어로 제정 및 개정한 회계 기준을 바로 우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영어로는 KIFR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 그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고요. IFRS를 근거로 번역을 했거나 뭔가 조금 수정을 했거나 이런 회계기준이 바로 KIFRS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KIFRS 한국채택 국제기준은 국제회계기준 IFRS하고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자, 문제는 IFRS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한국채택 국제기준이 나오다 보니까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모든 기업들이 이런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채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부 기업만 적용받게 돼 있는데 그 일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받는 기업들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 법 중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우리가 흔히 외감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법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업들은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대상 기업이 바로 주권상장 그 법인입니다. 자, 주권상장법이라는 건 주로 코스피와 같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었거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다만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나 코스닥까지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현재는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나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 상장 법인이 된다면 우리가 흔히 IPO라고 하죠. 자, 이런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또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는 금융지주회사와 은행법에 따르는 은행들, 그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험업에 따르는 보험회사들, 그 다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신용카드업자들, 이런 그 규모가 그 좀 큰 금융기업들도 이런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상장 여부랑 관계없이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우리가 이제 그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그 두 기업들은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지배회사가 앞서 설명드린 7가지 경우에 속한다면 그럼 지배회사가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결합한 연결재무제표가 결국은 우리가 그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받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조차도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당연히 그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자, 그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지배회사만의 어떤 그 나중에 별도 재무제표라고 할 것인데요. 이런 재무제표도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알 수 있는 사이트는요. www.kasb.or.kr 가보시면 자, 이런 홈페이지 창이 있을 것이고요. 좌측에 가보시면 회계기준 탭이 있습니다. 이쪽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 중에 이제 한국채택 국제기준 가로치고 KIFRS에서 쫙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일반 기업 회계기준은요, 앞서 설명드린 그 한국 회계기준 원에 있는 그 ASB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자, 그쪽에서 직접 개정한 회계기준이 바로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니까 자, 이 회계기준의 저작권은 이제 그 회계기준위원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반 기업 회계기준은 또 어떤 기업이 따르느냐? 앞서 설명드린 외감법의 적용 대상 기업 중에
앞서 또 설명드린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을 적용해라고 열거했던 기업이 아닌 나머지 기업들이 적용받는 회계 기준이 바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건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건 간에 외관법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감사,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 중에서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을 받도록 열거된 기업들은 그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을 적용받고, 열거되지 않은 남은 기업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기업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나는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을 적용받다라고 하면 또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관법에서 얘기하는 외부 감사의 대상은 주로 어떤 회사들이냐면요, 앞서랑 좀 비슷한데요. 첫 번째가 주권 상장 법인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 중에 주권 상장 법인이 되려는 기업이고요. 자, 세 번째는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직정 사업연도 말에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서 주로 규모가 큰 것이겠죠. 자, 이것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 기준이 매년 변경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해당 사항은 여러분들이 그 외관법 시행령을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에 그 속하는 기업들은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 기업들 중에 이제 이 아까 설명드린 그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을 적용받기로 열거된 기업들은 그 받고, 나머지 기업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들까지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거고요. 그럼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그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도 뭔가 회계 기준이 필요할 텐데, 자, 이때 만들어진 회계 기준이 바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주로 상법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금융위원회나 중소기업 청장과 협의해서 고시한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이니까 어차피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떤 회계 기준이 꼭 그 적용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그 권장 사안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요, 마찬가지로 www.kaasb.or.kr에 방문해서 아까 설명드린 회계 기준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맨 위에 칸이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고요. 두 번째 칸이 국제 회계 기준 IFRS입니다. 영어로 돼 있겠죠. 자, 세 번째가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를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튜토리얼만으로 회계 지식 레벨업. 만화 왕초보를 위한 회계 튜토리얼.